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척부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 변호인단 사이에서도 약간 그 의견이 약간 갈려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윤곽근 변호사는 그 체포적심을 청구한다고 했고요. 또 석동현 변호사는 굳이 뭐 그게 실익이 있나 이런 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구를 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뭐냐? 구속적부심하고 그 달라요. 구속적부심은 그 구속이 적법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은 판사가 발부하죠. 한 명이. 따라서 그 구속적부심은 무조건 그 세 명의 판사가 합의부에서 그 재판합니다. 합의부에서. 그런데 그 체포적부심은요, 좀 여러 가지 그 체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체포는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예를 들어 그 현행범일 때는 누구나 체포하는 현행범 체포. 그 다음에 그 중대범죄일 때 긴급 체포.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크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보통은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는 수사기관이나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있잖아요. 현행범 체포는. 그러니까 그 판사 한 명이 재판한다. 이렇게 예규에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예규가 문제가 있다 봐요. 일반 체포 적부심은 그 한 명이 하는 게 뭐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판사 한 명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또 그 한 명이 다른 한 명이 심사하는 거는 이게 그 권위가 좀 이게 정당성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합의부 세 명이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제가 법원에 예규를 하고 쭉 찾아보니까 무조건 체포적부심은 단독 판사, 그다음에 구속적부심은 합의 판사 이렇게 그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중앙지법의 단독 판사 형사 32단독 한 분이 그 소준섭 판사인데요. 소준섭 한 명이 그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미 이순영이라고 서부에서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한참 후배 중앙에 이제 다른 한 명이 이걸 이게 뒤집기는 상당히 그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정당성 면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건은 그 합의부가 하는 게 맞았다. 그러나 이게 그 예규상으로는 체포적부심은 단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판사는 어떤 분이냐? 판사가 중요하니까 소준섭 판사는요, 상당히 그 어린 분이에요, 나이가.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단독이다 보니까 이분은 그 나이가 아주 어려요. 89년생이에요. 89년생. 그러니까 연수원도 그 44기입니다. 그러니까 로스쿨하고 거의 가까워요. 사법고시 이제 거의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 들어올 때 44기니까 최근에 그 2015년이니까 한참 뒤에 나이 어린 89년생으로 연수원이 그 44기니까 이순영이 서부지법의 이순영이 28기거든요. 28기는 게 저하고 동기인데 그 38기 44니까 16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란 말이에요.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사람은 그 서부의 이순영이 28기인데 그 체포적부심을 심사하는 거는 그 혼자서 44기가 혼자서 심사한다. 이것도 이게 좀 여러 데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데 부분입니다. 이분은 그 소준섭 이분은 그 판사가 된 지도 또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이 그 연수원 44기 마치고 군대 법무관 갔다 와가지고 김현장이 있었어요. 실력은 있는가 봐요. 이분이 그 대일외고 그 다음에 그 고대 법대를 나왔어요. 대일외고 고대 법대 놓은 다음에 그 44기고 법무관 마친 후에 김현장이 그 근무를 하다가 2020년 말에, 그러니까 2020년 말이니까 그 2021년 판사 된 지는 그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이런 데 그 판사가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혼자 한다.
이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판사는 이제 그 소준섭 판사 쭉 양력의 경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이 저는 소신껏 하면 이거는 이제 인용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과거 거의 인용된 이분이 이런 걸 전담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됐다, 체포영장이 잘못됐다, 이런 걸 이게 전담으로 하지 않냐. 32단독. 그러니까 이 소준섭 판사는 이제 원래는 형사 50부의 배석이에요. 중앙지법의 형사 50부라고 우리 항소부가 있거든요. 형사 50부 중앙지법에 거기에 배석 판사 하면서 또 이게 혼자 32단독. 그러니까 단독 판사하고 그다음에 합의부의 배석을 겸해서 하는 이런 이제 판사인데, 옛날에 판결 보면 인용된 게 거의 없어요. 김용현 장관이 있죠. 김용현 장관이 지금 접견이 금지되어 있잖아. 가족들도 지인들 이 접견 금지에 대해서 풀어달라 하니까 이것도 기각시켜 버렸어요. 기각. 그다음에 옛날에 뭐 리포 액트라고 허재현 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그다음에 대장도 몸통 바꿔치는 거 윤석열 대통령 그때 김만배 씨하고 신앙님 기억나시잖아요. 그 사건에 보도했던 리포 액트라고 허재현 이자가 이제 뭐 또 압수수색이 부당화돼서 한 것도 기각시키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 소준섭 이 판사가 이제 인용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용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사건을 반드시 인용해 줘야 된다. 정말 소준섭 판사가 법관으로서 마지막에 소신 원칙을 지켜서 이 체포는 불법이다. 이걸 인용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불법이냐?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이게 누구나 법조계 그래 보듯이 공수처가요. 공수처가 이제 수사 내란죄 수사 관할권이 없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뭐 자기들에게 직권남용이 있는데 그 직권남용은 수사 대통령이 소추특권 때문에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잖아요. 관련 사건이라는 건 직권남용 수사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건이 인지될 때 하는 건데 직권남용 자체가 수사한 적도 없고 또 이게 뭐 대통령이 형사소추특권 때문에 할 수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거는 명백하게 공처가 관할이 없는 거예요. 관할이. 그리고 이제 서부에 간 것도 이것도 명백하게 아마 소준섭 판사도 잘 알 거예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기소권이 없는 거는 무조건 중앙지검으로 보내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기소권은 없잖아요. 그러면 공처가 10일 조사하고 중앙지검에 보내니까 중앙지검의 대법원은 이게 중앙지법이잖아요. 이거는 명백하단 말이에요. 억지로 해도 뭐 범죄지나 증거 소재지나 그다음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고려해도 그게 전혀 고려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 법 연구에 판사 쇼핑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소준섭 판사가 원칙만 지켜가지고 공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그다음에 토지 관할도 중앙지법이다. 중앙지법이다. 그다음에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도 공문서 위조까지 했지 않습니까? 수방사의 55 거기에 직인을 몰래 강압적으로 뺏어서 자기들이 찍어 우리가 붙인 거거든요. 수방사 군인들 이거 집행 과정도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불법이니까 소준섭 판사가 한번 소신껏 원칙대로만 판결해 주면요, 이 체포는 불법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 심사를 하면 빠르면 내일이나 오늘 늦게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요 기간은 48시간을 뺍니다. 참고로 요 체포 적부심 하는 동안에 기록이 가서 적부심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은 공수처 48시간 동안 체포영장이 체포 그 시간은 뺍니다. 빼죠. 하여튼 이제까지 소준섭 판사가 뭐 거의 인용된 예는 많지는 않은데 김용현 장관도 기각이 되고 허재현 뭐 윤관석 옛날 다 기각이 됐는데 근데 이 판사가 그래도 저는 김현장에까지 오래 있었고요. 상당히 소신 있는 판사라면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김현장이 들어가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분 동기들 평판도 나쁘진 않은데
한번 이게 진짜 소신껏 아무리 그 뭐 이순영 아이락이 아무리 대선배가 체포영장에 따라도 이게 불법은 분명하니까 이 체포영장은 이게 부적법하다. 석방 이렇게 해주면 이게 역사의 길이 남는 이런 게 그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전혀 이게 그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오로지 법하고요. 소준섭 판사 오로지 그 법하고 원칙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체포영장은 총체적인 불법이에요. 공직의 수사 관할권부터 그다음에 토지 관할, 그다음에 집행 과정의 공문서 위조까지 총체적인 불법이니까 이걸 이게 그 적부를 제대로 이게 심사회가 결정을 내려주면 우리 사법 역사상 아주 이제 그 길이 남는 역사적인 판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일체 그 뭐 여론이나 일체 그 외압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자고 우민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그 그냥 법이 뭔지, 그다음에 그 원칙이 뭔지만 보고요. 소신껏 결론을 내려주면 바로 이제 그 사법부 신뢰 회복에도 큰 그 획기적인 판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아마 대통령 측에서 절대 그 서부 즉 구속영장도 서부에 청구한다고 보도가 절대 안 된다잖아요. 서부에 청구하는 거는 우리가 그대로 불복해 버리대. 거기는 대통령이고 변호인도 아니고 아예 그냥 보이콧하고 관대리 없다 인정하면 안 됩니다. 서부에 가면 이순행이가 또 하는데 그런 게 절대 응할 수 없고요. 중앙지법의 뭐 체포적부심은 뭐 저는 잘했다고 보니까 결론이 나오고 구속 만약에 그 체포적부심이 안 되더라도 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부는 응할 필요 없고 공천은 지금이라도 그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소준섭 판사의 원칙 판결을 기대하고요. 오늘 이래 되면 이제 그 대통령이 바로 석방될 수 있는 상당히 그 중요한 재판이 오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